네, 오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는 고급 필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습도 해 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데이터 샘플로 가지고 실습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우리가 지금 구입한 교재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고급 필터 부분, 자동 필터 부분에 가셔서 그 교재에 나와져 있는 문제를 한번 또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네. 자, 조건부 서식입니다. 기억나시죠? 조건부 서식은 가장 쉬운 게 뭐죠? 일단은 셀 전체가 아닌 이상은 뭐 이렇게 열 부분만 범위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선택하고 그리고 데이터 막대 선택한 다음에 색깔 지정한 부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예쁘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쉽고, 두 번째 요게 가장 중요하죠. 문제에서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라 그럴 때는 중요한 거 기억나시죠? 네, 조건부 서식은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지정하고 해주셔야 합니다. 네, 기억나시죠?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아까 고급 필터는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자,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서식 세 규칙 들어가셔서 수식 선택하셨죠? 그리고 맨 앞에다 뭐 하셨어요? 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보시고 첫 번째 값 클릭한 다음에 F4키를 몇 번 눌러요? 2번 누른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값이라는 건 뭐냐면 필드명 아래, 필드명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F4를 2번 누르라는 얘기는 뭐죠? 자, F4키 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달러, 그 다음에 또 달러,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뭐냐면 절대 주소야. 얘가 절대 주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열이 나오고 여기가 행이 나오는데, 네, 영어가 나오는 부분은 열,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행. 그러면 열하고 행 부분 앞에 달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자리는 절대 주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주소. 그런데 F4키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요게 달러가 하나씩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달러가 하나씩 있을 때는 혼합 주소. 근데 만약에 달러가 하나도 없어. 그럴 때는 상대 주소. 되셨죠? 다시 한번 달러가 2개 있어. 절대 주소. 달러가 하나만 있어. 그럴 때는 혼합 주소. 그다음에 달러가 하나도 없어. 그럴 때는 상대 주소. 그래서 F4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개수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냐면 열은 변하면 안 되고 행만 변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앞에 하나만 나오고 이 뒤에는 달러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혼합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F4 2번 눌렀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부등호 반드시 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부등호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값 오는 거죠. 숫자는 그냥 써주시고 문자는 반드시 어디 안에요? 네, 겹다음 편에다 써주십니다. 부등호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등호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지 않다, 같다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되셨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행 전체에다가 어떤 수식 뭐 조건 문제 주고 하라 그럴 때는 이렇게 그죠? 필드명 제외한 전체범 요 아랫부분 안 잡는 거 아시죠? 네, 필드명 제외한 전체범에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자, 전체 범위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선택하시고 수식 사용하는 거 클릭하시면 여기 요 부분에다가 이제 네, 요 부분에다가 는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다 는 주시고 첫 번째 값 클릭한 다음에 F4 2번 부등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서식 지정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조건부 서식 준 규칙을 좀 지우고 싶어 그럴 때는 범위 잡은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규칙 지우기 한 다음에 시트 전체에 규칙 지우기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규칙이 지워지고요. 또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조건이 2개, 3개 있다. 그럴 때는 조건이 모두 뭐뭐면서 그리고이면 앞에다 뭐를 써줘요? and. 근데 문제에서 거나 또는 이러면 앞에다가 or를 써준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조건이 2개이든 3개이든 콤마로 연결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요한 거는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는 부등호가 옵니다. 가운데는 반드시 부등호가 오고 그 다음에 양쪽에 뭐가 있어야지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건부 서식을 한번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요거 올려드린 거 요거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에 보면 조건부 1 예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조건부 서식인데 수식을 이용하래요. 수식을 이용한다는 건 행 전체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식을 사용해서 항목이 문화생활인 행 전체에 글자 색깔은 빨강색, 그 다음에 굵게 서식을 지정하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루틴대로 그대로. 자, 조건부 서식은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요거죠. 자,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누르시고, 기억나시죠? 세규칙. 그 다음에 뭐 눌러주세요? 수식.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칸에다 입력 부분에다 클릭. 그래서 는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목이 그랬으니까 항목의 첫 번째 값. 항목이 그랬으니까 항목의 첫 번째 값. 항목 찍는 거 아니에요? 항목의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F4 몇 번이요? 2번. 키보드에 있는 F4, 키보드 맨 꼭대기에 F4 있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A 4 이런 식으로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끔. 그 다음에 부등호 줘야 합니다. 부등호 줘야 되는데 어떤 부등호 줄까 고민을 해 주셔야 되죠. 근데 얘는 항목이 문화생활이랑 같아야 해요. 그러면 항목이 문화생활이랑 같아야 돼. 그럼 부등호는 는. 그 다음에 겹다운표 안에다가 문화생활이라고 오타 없이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식 들어가시는 거죠. 서식 들어가서 어떻게 하래요? 빨강 굵게래요. 굵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빨강. 확인. 한 번 더 확인. 네, 문화생활이 빨간색 글씨로 되었습니다. 되셨죠? 자, 조건부 2 예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2 예제.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인데 듣기, 독해, 회화 모두 모두 그러면은 and 사용해야 되겠네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고 는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모두 그랬으니까 뭐 줘요? and. 기억나시죠? and. 가로 열고 반드시 가로 열고 닫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듣기의 첫 번째 값. F4 몇 번? 2번. 그 다음에 이상. 부등호 나와야 되죠? 75. 첫 번째 조건 좋습니다. 콤마 반드시 콤마. 두 번째 조건 독해 클릭. 독해의 첫 번째 값 클릭하고 그 다음에 F4 몇 번? 2번.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이상 75. 그 다음에 콤마. 조건 끝났으면 콤마. 다음 세 번째 회화. 회화의 첫 번째 값 찍고 F4 2번.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부등호. 그거 나갔다. 이상 75. 가로 반드시 닫아 주셔야 합니다. 아까 엔드 하자마자 열었으니까 마지막에 꼭 가로 닫아 주셔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서식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면 파랑색 굵은 기울임인데 파랑색 파랑 이렇게 확인. 한 번 더 확인. 자,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다 그죠? 75 이상인 애들만 파란색 굵은 기울임이 됐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3 예제. 자, 조건부 3 예제라는 거는 여기 문제가 첫 번째는 비율이 80% 이상. 그러면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그죠? 필드명 제외한이죠. 네,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 다음에 또 수식. 그 다음에 는. 첫 번째는 비율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 2번. 그 다음에 이상 80%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퍼센트 찍어 주셔야 해요. 자, 그럼 80%이면은 파랑이래요. 글자 색깔 파랑. 확인.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번에는 파랑인데 굵은 기울임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규칙관리 들어가시면 돼요. 규칙관리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 한 거에서 규칙 편집 들어가서 서식 가면 파랑만 하고 우리가 굵은 기울임은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굵은 기울임으로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하래요. 비율이 60% 미만이래요. 그러면 또 조건부 서식 또 들어가죠. 자, 세규칙, 수식는 한 다음에 또 비율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 2번. 하나, 둘. 그 다음에 미만. 여기 60% 미만이라 했으니까 미만은 뭐죠? 작다입니다. 작다가 미만이에요. 네, 60%.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글자색 빨강 굵게. 그 다음에 빨강.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필기 문제. 조건부 서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래야 되죠? 가장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된 거? 네, 가장 최근에 된 거 우선순위로 지정이 됩니다. 네, 자기가 알아서. 네. 그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해봤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자동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서식. 자, 여기 보면 자동 서식이 있는데 자동 서식은 뭐냐면 네, 자동 서식은 범위를 잡고 네, 테이블 전체 범위를 다 잡아 주실 거예요. 테이블 전체 범위를 다 잡을 거예요.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를 잡고 메뉴에서 자동 서식이 있는 점인지 찾아주셔야 해요. 그런데 메뉴에 대부분 자동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메뉴에 대부분 자동 서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해놨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새 탭에 보면 자동 서식이 이렇게 저는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제 수업을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자동 서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 서식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파일 누르면 다시 한번 파일 누르면 아랫부분에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버전에 따라서 더보기 또는 옵션 이렇게 나옵니다. 더보기 또는 옵션 이렇게 지정이 나와요. 네, 옵션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옵션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가세요.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자동 서식을 여기서 찾아줘야 해요. 그러면은 얘를 모든 명령어를 선택하시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모든 명령어 선택하시고요. 자동 서식이니까 지읒으로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서 지읒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네. 지읒 부분에서 아니까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자동 서식 나오죠? 이렇게 자동 서식을 클릭을 하시고요. 추가를 하는데 그냥 추가하시면 추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새 탭을 클릭하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새 탭을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새 탭이 많이 만들어진 건데 새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새 탭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 그러면 새 탭에 이렇게 자동 서식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새 탭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 서식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거는 제가 강의 자료에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범위 다 잡고 자동 서식을 옵션에서 지정을 했으면 이렇게 범위 잡고 자동 서식 선택해 주시고 얘는 뭐냐면 이 그냥 서식을 만들어 놓은 거를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색상형 2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색상형 2 선택하고 확인해 주시면 자동으로 바뀌죠. 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형 2 하면 위에 게 그죠? 아랫부분에 있는 글씨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뭐로 바꿔 이럴 때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회계형 3으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자동 서식입니다. 쉽죠? 네,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 서식까지 했고요. 자, 이번엔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입니다.
자, 정렬은 또 순서 익히셔야 되겠죠? 정렬은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입니다. 고급 필터랑 똑같죠? 네,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정렬 들어가요. 데이터 정렬. 그러면 맨 처음에는 정렬 기준이 하나뿐이 안 나와요. 정렬 기준이 하나뿐이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정렬 기준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기준 추가를 해 주십니다. 기준 추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정렬 기준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필드명을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학점 순서 학점대로 뭐 1등부터 꼴등까지 매길 건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 점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매길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정렬 기준을 선택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렬하는데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 기억, 니은 순서가 아닌, 우리가 보통 정렬을 할 때는 한글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순서고 끝에서부터 하면은 히읗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오름차순 하면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이 오름차순, 이거 19, 87, 65, 4, 3, 2, 1이 내림차순이고 정해져 있는데, 그 정렬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그거를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내림차순, 오름차순 선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필기 문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하는 방법은 여기다 필드명 선택하고 여기 옵션에서 선택을 해준다.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선택하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순서 적고 추가하고 확인을 해주면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자, 제가 드린 부분에 보면 샘플에 여기 정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렬. 자, 정렬.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합격 여부는 오름차순, 평균은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러면 정렬은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그죠?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정렬,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는 합격 여부. 눌러서 합격 여부. 그 다음에 오름차순. 두 번째 평균 있네요. 기준 추가. 기준 추가해서 두 번째는 평균. 그 다음에 눌러서 내림차순. 여기 내림차순. 확인해주면 이렇게 정렬되죠. 중요한 거. 반드시 전체 범위 다 잡아야 합니다. 가끔 합격 여부를 오름차순 하라 그랬더니 얘만 범위 잡고 정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큰 대형 사고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다 범위 잡고 해주셔야 해요. 자, 두 번째 정렬 예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입부서는 내림차순이고 금액은 오름차순이래요. 자, 또 똑같이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데이터, 정렬.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은 구입부서래요. 구입부서인데 내림차순이래네요. 그 다음에 기준 추가해서 두 번째 정렬은 뭐래요? 금액이래요. 금액은 오름차순이래네요. 네, 됐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구입부서, 그 다음에 금액. 근데 이거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필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결과가 정렬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정렬 순서로 맞는 것은 이렇게 고르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 얘네들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여져 있고, 같은 것끼리 묶여져 있는 애들 중에서 또 순서가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여져 있는 아이들 중에서 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구입부서로 내림차순이고 그 다음에 구입부서별로 또 오름차순 정렬이 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필기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정렬 세 번째가 없네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정렬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정렬 세 번째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구입부서를 정렬하는데 원래 구입부서를 지금 내림차순하면 이렇게 되고 오름차순하면 교무부, 실가부, 전산부 이렇게 정보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림차순이고 오름차순 이렇게 거꾸로 정해져 있죠. 기억, 니은 순서니까. 근데 구입부서를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전산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산부를 먼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실가부가 마음에 들어. 실가부를 두 번째 오게 하고, 세 번째는 정보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무부로 오게끔 하고 싶다. 이렇게 순서를 내 맘대로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입부서를, 사용자 지정 목록 하라는 얘기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변형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정렬하라. 그러면 얘는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똑같이 정렬이고, 자, 얘는 일단 한 거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이거 한 거는 삭제, 기준추가 삭제할게요. 자, 구입부서이긴 해요. 구입부서로,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끔 미리 해주면 보세요. 이런 형태로 나오죠. 네,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얘를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순서를 바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아까 잠시만요. 요거 좀 옆으로 가게끔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야지 보일 테니까. 네, 순서를 바꿀 건데 요 순서대로. 자, 전산부. 맨 처음에는 전산부. 반드시 엔터. 그 다음에 실가부. 글씨 있는 거랑 오타 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부, 교무부. 이렇게 나는 이런 순서. 그러니까 얘는 기억 니은 순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해줘요? 확인. 그러면 어때요? 전산부, 실가부, 정보부, 교무부. 여기 쓴 순서대로 나왔죠? 이게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조건부 서식부터 자동 필터, 고급 필터까지 다 알아보았고요. 자, 요번에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자, 카메라는 그림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 복사. 그림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 보세요. 카메라는 그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얘를 복사를 했어요. 얘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우리 잘하잖아요.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늘리면 이게 같이 늘어나잖아요. 나는 얘랑 똑같이 복사를 하고 싶은데 얘처럼 크기도 이만큼 요 크기처럼 근데 얘는 이거 늘리는 거에 따라서 얘가 계속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할 때 카메라 복사 또는 그림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할 건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컴퓨터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카메라가 없어. 그러면 아까 알려준 거 똑같습니다. 파일 눌러서 어떻게 해요? 더보기, 그 다음에 옵션 가신 다음에 여기서 기본 사용자 지정 가셔서 또 여기 가신 다음에 모든 명령, 그죠? 그래서 일단 쭉 카메라는 키역이니까 제일 밑에 있겠죠, 그죠? 예, 여기 있네요. 카메라. 그래서 이 카메라는 나는 그러면은 요 탭 있는 데다가 좀 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여기 탭에 아이고 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추가를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 탭에 새 탭을 만들어서 하래요. 그죠? 그럼 여기다 또 새 탭을 만들어서 네, 여기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엉뚱하게 추가됐어요. 카메라를 한 다음에 카메라 들어갔네요.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새 탭에 가면 이렇게 카메라가 생성이 되죠. 그럼 보세요. 범위를 잡고 카메라 찍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범위 잡고 카메라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만 툭 해주면은 보세요. 이거 늘어나도 얘 그림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예, 요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복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제란 이런 것들은 카메라 복사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시험 볼 때 잘 못했어요. 그럴 때는 보세요.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출력할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붙여넣기 있어요. 홈 탭에 가면 붙여넣기 있는데 붙여넣기에 보면은 여기 가만히 있은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카메라 한 거랑 똑같아요. 얘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똑같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카메라 그림 복사할 때는 범위 잡고 새 탭 만들어서 카메라로 해주셔도 되고, 또는 카메라가 없다 할 때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림으로.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 잡고 카메라 찍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위치만 클릭만 툭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요 한 번은 복사 하는데 어디에다가, 나는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네, 그래서 붙여넣기 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뭐 이렇게 붙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카메라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정을 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여러분들이 그냥 카메라 복사한 다음에 나는 얘를 여기다 지정을 할까,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결제란도 만약에 카메라로 해서 결제란은 여기다가 지정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해서 또 한 다음에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해줄까요, 여기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딜리트 해주면 어때요? 같이 삭제되죠?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원본 삭제해 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카메라 복사한다면 원본 삭제하세요 그럴 때는 얘를 여기서 행으로 이렇게, 이거 아니고 행에다가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행 전체가 다 잡혀요. 그죠? 행에다가 범위를 잡으면 행 전체가, 행 전체가 범위가 다 잡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네, 어때요? 그대로 존재하죠.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행을 좀 삽입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 잡고 오른쪽 삽입해 주면 행이 삽입이 돼요. 만약에 내가 7, 8, 9, 10을 범위 잡고 오른쪽 삽입해 주면 7, 8, 9, 10이 삽입이 됩니다. 근데 다시 범위 잡고 6, 7, 8, 9 여기까지 14까지 오른쪽에 눌러서 삭제하면 삭제도 됩니다. 그럼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성이 되냐면, 이제 필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3개의 행을 삽입을 했다. 3개의 행을 삽입을 하면 이렇게 삽입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머리를 좀 쓰고 삽입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조금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7, 8, 9, 10을 해서 삽입을 했어요. 이렇게 삽입을 하면 원래 7, 8, 9, 10이었잖아요, 얘가. 그럼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원래 10행은 몇 행으로 갈까? 이런 거. 다시 한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10행에 2응, 2응이 찍혀 있었는데 7, 8, 9, 10을 오른쪽 삽입을 하래요. 4개를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4개 행을 삽입하고 난 다음에 이 2응, 2응은 몇 번째 행에 출력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4개 행을 삽입하게 되면 얘가 밑으로 4개가 내려가니까 얘는 몇 회? 14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삽입해주면 14번째. 그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카메라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실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카메라 어디에다가 여기다 만들까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요것도 그렇게 해서 실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입니다. 자, 외부 데이터는 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위치에 놓일 수도 있고 공부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런 공공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 아니고, 나는 지금 엑셀을 하고 있는데 엑셀이 아닌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엑셀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러오는 방법은 첫 번째 데이터인데 자,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데이터 가지고 오는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텍스트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텍스트를 가져오면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좀 오래되네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있냐면 아마 네,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데이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격시험 자료 데이터를 불러와라. 그러면 자격시험 자료.txt, txt는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결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일단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자, 얘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변환만 해도 그죠? 지금 로드 불러왔고 변환만 해도 이렇게 그냥 원본 데이터 변환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CSV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데 이걸 좀 더 쉽게 불러올 때는 더 쉽게 불러오는 방법을 해드릴게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우시죠? 자, 이건 뭐냐면 아까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데이터를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있는 부분을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 제가 드린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하고 복사하십니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열에다가 만약에 A3열에다 출력하라 그러면 A3열에다 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얘도 A열에 있는 거지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 A3, A4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만 범위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A열에 다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A열만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텍스트 나누기 하시면 돼요. 텍스트 나누기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마법사 3단계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구분기호로 분리를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고, 왜냐면 이게 콤마로 구분을 해주면은 이 셀에다 하나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분기호 분리할 거야. 그 다음에 다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기호는 보나마나 당연히 여기 콤마뿐이 없으니까 쉼표 선택해 주시고, 다음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는 직업은 필요 없어. 그러면 직업을 선택하고 얘는 가져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 가져올 때는 그냥 다 가져올 거야 해주시면 되고 직업은 필요 없어 그러면 얘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뭐 해주시면 돼요? 다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할 것도 없네요. 다 됐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마침 해주시면 이렇게 어때요? 아까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변환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네, 두 번째 데이터. 아까 요거도 있었죠. 판매 실적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판매 실적을 일단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어떻게 줘요? 복사,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복사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 범위 잡고 첫 번째 줄만 범위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계속 한 B열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열만 범위 잡고 텍스트 나누기 또 어떻게 해줘요? 구분기호. 다음 당연히 얘는 쉼표가 아니라 뭐겠어요? 공백이겠죠. 그죠? 공백으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다음 그다음에 이것도 가져오지 않을 거 있으면 가져오지 않을 거야.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 해주시면 이렇게 지정됩니다. 되셨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마지막 데이터 뭐 하나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거 더블 클릭, 또 얘도 복사,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근데 얘는 예전에 그냥 아예 다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얘는 미리 가져와도 데이터가 다 되어 있네요. 네. 다른 쪽으로 한번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얘는 구분이 아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넣기만 해주셔도 되네요. 네.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그러니까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서, 나누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필기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이미 했기 때문에 텍스트 나누기가 아니라 한 번씩 다 해가지고 나오는구나. 자,
이럴 때는 보세요. 이 시트를 오른쪽 제가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시트 삽입 됩니다. 네, 시트 삽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이미 지금 텍스트 파일을 바꿔놔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나오네요. 보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에이. 자,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일단 할게요. 아까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처음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필기 문제에서 3단계. 이거. 텍스트 마법사는 3단계로 되어 있다. 네, 이게 필기 문제예요. 그래서 3단계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1단계는 구분기호 분리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기호를 선택하는 게 2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가 예, 출력하는 부분이 3단계다. 그거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퍼링크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우리 똑같습니다. 얘는 만약에 조건 1 예제로 시트 이동해 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키 눌러서 여기 보면 링크라는 거 있어요. 그죠? 링크 보이시나요? 네, 링크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다시 한번요. 오른쪽 키 눌러서 손가락 모양 나오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네, 링크 해 주신 다음에 조건 1 예제 그러면 여기에는 조건 1 예제가 아무리 봐도 없네요. 그럴 때는 현재 문서 해주시는 거예요. 현재 문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한 다음에 조건 1 예제가 여기 있네. 그럼 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때요? 손가락 모양 나오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어때요? 여기 조건 1 예제로 점프합니다. 이게 링크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해제하고 싶어. 그럼 오른쪽 키 눌러서 하이퍼링크 제거해 주시면 되죠. 얘는 무슨 영진닷컴으로 링크해. 그러면 여기다 링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보면 영진닷컴 없네. 그러면 이때는 웹페이지죠. 여기다 웹페이지. 여기다가 주소를 써 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네이버 co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 주시면 네, http부터 여러분들 다 쓰세요. 네, 제가 그걸 안 썼더니 네, 링크 편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링크 제거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네, 현재 주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http부터 써 주셔야 합니다. 네, 했던 거 가져와서 할게요.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링크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5분 정도 쉬었다가 6차 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